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한 장의 이미지에서 시작됩니다. 파이네트워크가 어떻게 미국의 아주 복잡한 규제망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흡수해서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스텔라 V23 프로토콜이라는 강력한 엔진 업그레이드 이후에 런치패드와 KAS, 심지어 미래의 AI 로봇 경제까지 어떻게 단 하나의 체인으로 완벽하게 묶어내려 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지금부터 하나씩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우리는 아주 작은 기술적 신호, 바로 RPC 서버 공개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어떻게 V23이라는 거대한 로드맵으로 이어지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볼 거고요.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되는 신뢰와 규제라는 단단한 토대를 확인한 뒤에 그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자본시장과 미래의 AI 경제,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통합 운영체제라는 하나의 걸작으로 완성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RPC 서버입니다. 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죠. 2020년 4월 8일 파이네트워크 테스트넷에 RPC 서버가 공개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드디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좀 더 가까워졌네, 이 정도로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 그건 정말 빙산의 수면 위에 드러난 아주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 물밑에는요, 생산과 규제가 완벽하게 결합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운영체제가 자리 잡고 있고, RPC 서버는 바로 그 거대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접속 창구인 겁니다. 즉, 파이코어 팀은 단순히 새 기능을 추가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경제 시스템 전체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의 입구를 열어버린 거죠. 그럼 이 RPC 서버가 정확히 뭐 하는 거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RPC는 앱이랑 블록체인 사이의 통역사 같은 역할을 해요. 앱이 이 지갑의 잔액이 얼마야? 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상태 어때? 라고 물으면 RPC가 이걸 블록체인의 언어로 싹 바꿔서 전달해주고, 또 블록체인의 답변을 받아서 앱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져다 주는 거죠. 이 통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코드가 있어도 실제 앱이나 지갑 같은 서비스랑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PC의 공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진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RPC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열었을까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어요. 첫째는 읽기 전용 호출이라는 겁니다. 계정 잔액을 확인하거나 앱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이죠. 이건 수수료 없이 거의 즉시 실행돼요. 대부분의 앱은 데이터를 기록하는 쓰기보다 데이터를 불러오는 읽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르고 무료인 읽기 기능 덕분에 사용자가 앱을 엄청 빠르고 부드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는 상태 변경 트랜잭션입니다. 이건 컨트랙트를 실행하거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에 실제로 바꾸는 작업이고, 이건 기존처럼 표준 수수료가 부과돼요. 조회는 빠르고 무료로, 상태 변경은 안전하게 수수료를 내고 처리하는 아주 합리적인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자, RPC라는 이 작은 신호가 가리키는 더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두 번째, 진짜 본 게임인 V23 로드맵입니다. 말 그대로 진화의 파이프라인이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코어팀의 계획이 정말 치밀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4월 8일의 RPC 공개는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진화 파이프라인의 시작을 알리는 딱 계산된 신호탄이었던 거죠. 파이 메인넷은 이미 프로토콜 20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반을 다져놨고, V21을 거쳐서 최종 목표인 스텔라 V23 프로토콜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RPC 공개는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도미노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짜 본게임입니다. 4월 8일의 공지는 본게임 자체가 아니라 자, 이제 본게임 시작합니다 하고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진짜 본게임은 뭐냐? 바로 V23 프로토콜이 가져올 병렬 처리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기존 블록체인이 계산원 한 명 있는 은행 창고 같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한 명씩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병렬 처리는요, 그 창고를 갑자기 수십, 수백 개로 확 늘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전 세계에서 막 쏟아지는 수많은 거래 요청을 동시에 막힘없이 처리해서 지연 시간 없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을 기르는 핵심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기술 엔진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오겠죠. 이걸 어떤 토대 위에 세울 거냐? 파이네트워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혁신적인 신뢰 계층과 규제 준수, 이 시스템 전체를 떠받치는
단단한 기초죠. 자, 먼저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5억 2,600만 건 이상.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파이의 인간 검증자 네트워크가 지금까지 처리한 검증 작업의 누적 횟수거든요. 이 시스템의 신뢰가 얼마나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 1,800만 명 이상. 이것도 그냥 가입자 수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실제 신원 검증을 완료하고 이 경제에 참여할 준비가 된 거대한 실명 경제 인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9만 명 이상. 이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는 인간 검증자의 수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숫자가 파이 네트워크가 내세우는 신뢰의 세기등인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신뢰의 기둥은 KAAS, 즉 서비스형 KYC라는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1단계를 넘어서요, 사업자 인증인 2단계, 그리고 국제 제재 검사 같은 3단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외부 기업이나 전통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에 들어오고 싶어도 가장 망설이는 게 바로 이 규제 준수 문제거든요. 파이는 그 장벽을 아예 허물어버리는, 말 그대로 레드카펫을 처음부터 쫙 깔아둔 셈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파이 네트워크의 설계 철학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왼쪽 원은 SEC의 세이프 하버나 자금 세탁 방지 AML 같은 미국 금융 규제의 방향성입니다. 오른쪽 원은 런치패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KYIS, 사업자 인증 KYB 같은 파이 네트워크의 인프라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둘이 마치 처음부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파이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장 완벽한 규제 생태계 안으로 정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엔진과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까지 준비됐으니 이제 그 위에 첫 번째 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형태의 자본시장 런치패드와 탈중앙화 거래소 DX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암호화폐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딱 보여줍니다. 기존 ICO 모델 어땠나요? 일단 돈부터 모으고 보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먹튀, 사기, 즉 러그풀이 터졌죠. 하지만 파이의 런치패드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제품 먼저, 유저 먼저.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와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이 있어야만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투기가 아닌 진짜 가치 중심의 시장을 설계한 겁니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볼까요? 진짜 정교해요. 첫째, 무조건 작동하는 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토큰은 자금 모집이 아니라 신규 사용자를 확보하고 앱 안에서 유틸리티로 쓰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셋째, 런치패드로 모인 파이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토큰과 함께 묶여서 잠겨요. 그리고 바로 이 묶인 자산이 넷째,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즉 DX의 초기 유동성 풀이 되어서 안정적인 거래를 뒷받침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투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교한 장치인 거죠. 자,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피라미드의 최상층에는요, 이 모든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환의 경제를 넘어서 새로운 생산의 경제, 바로 AI와 로봇 경제입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도를 한번 보시죠. 파이노드는요, 그냥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컴퓨터의 잠자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CPU 파워나 남는 저장 공간 같은 유휴 자원을 하나로 싹 모아서 거대한 분산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부품으로 처음부터 설계됐다는 겁니다. 중앙의 센터 코어가 보안의 뼈대 역할을 딱 하고 그 주변에 아우터 오빗이 바로 이 집단적인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그냥 상상 속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실제 증거, 오픈마인드와의 협력 사례 연구입니다. 이 개념 증명에서 42만 개가 넘는 노드와 100만 개 이상의 CPU로 구성된 파이 네트워크의 용량이 탈중앙화된 AI 추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 AI 추론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복잡한 AI 모델을 하나의 거대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여러 노드에 나눠서 실행시키는 작업이거든요. 파이 네트워크가 이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이게 과연 단순한 암호화폐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슈퍼컴퓨터의 시작일까요?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답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이건 암호화폐라는 수단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탈중앙화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훨씬 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통일된 운영체제, 그랜드 디자인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제목으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전통적인 금융과 규제를 상징하는 건물과 미래의 기술을 상징하는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빛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이 이 이미지 안에 전부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규제, 시장, 그리고 새로운 생산 경제를 연결하는 단일하고 통일된 체인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목표는요,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하나의 완전한 경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술 인프라, 완벽한 규제 준수, 가치 기반의 새로운 자본시장, 그리고 미래의 분산형 생산 경제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대한 경제 운영 체제. 이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그리고 있는 진짜 큰 그림입니다.